자, 돈키호테 일부 소중한 내 돈을 키우고 지키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매주 월요일을 내 돈, 우리 집 가정경제를 지키러 출동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축구에는 손흥민, 보험에는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피겨에는 김연아, 보험에는 김소미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를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네, 다음 대본 네. 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허, 오케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을 지칭하는 다른 별칭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보험계 약관 전문가. 어머,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보험계 약관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뭐 저희 너튜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 또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요걸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네. 증권이라는 걸 받게 되고요. 네. 또 약관이라는 것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네. 두 분이 약관 전문가시라고 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는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증권 말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증권과 약관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한번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카드 어플이나 구매 내역 보면 구매 영수증 나오잖아요. 그죠. 우린 그걸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 영수증을?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핸드폰 상자 꺼내 보면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네. 전 그걸 약관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잘 안 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증권을 영수증, 약관은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봐도 사용 설명서가 더 중요한데 왜 우리는 증권을 자꾸 보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잘못 계산했을까 봐? 그쵸. 아하. 내가 사지 않은 게 왜 핸드폰은 딱 하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방금도 전 다이소 잠깐 들렸다 왔는데 물건이 그쵸. 그 생활용품 전문점 죄송합니다. 저렴한 네, 생활용품 전문점. 어허.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티가 많이 나네요. 거기를 그래서, 다녀왔는데 네, 거길 다녀왔는데요. 보면은 1,000원짜리, 1,500원짜리, 2,000원짜리 그치, 저렴한 거 많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영수증 쭉 보다 보면은 내가 산 게 2개 찍혀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찍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 뭐 샀지? 그럼 보험은 내가 받는 거니까 나 뭐 받지?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언제 쓰지? 어떻게 쓰지? 이게 약관이지 않을까. 상품 설명서다 보니까요. 사실은 여기 안에는 점점 내용이 사실 많이 붙어서 요즘에는 정말 두꺼워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소비자하고 보험회사의 치열한 분쟁의 결과물이에요. 이건 주고 이건 안 주고 또 바뀌고요. 또 바뀌고 1년에 12번씩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요. 자세히만 들여다보면요. 정말 비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웃고 울고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 같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관의 중요성을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약관을 통해서 큰 손해를 입을 뻔했지만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김성민 전문가님? 네, 우선 부활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활? 네. 밖으로 나가버리고. 전 그 부활밖에 모릅니다. 두 분 반응 좀 보여주세요. 그 부활 아니에요. 네, 보험에도 부활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효라고 말씀드리면 감을 잡기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은 실효가 돼요. 예를 들어 회사를 이직해서 월급 통장이 바뀌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동이체도 바꿔야 하는데 새로 들어간 회사 적응도 해야 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예, 한 사례자분의 경우 한 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30만 원이었는데 2회 이상이니까 2달치 60만 원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서 보험이 실효가 된 거예요. 자동이체 통장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는 거를 깜빡했을 때 보통 문제가 생기는 곳들은 바로바로 연락이 와요. 맞아요. 그래서 맞다 하고서는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 보험료가 2회 이상 납입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정확하게 연결이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요. 한 번 그냥 지나고 깜빡했다가 왜냐면 또 보험회사에 자동이체를 바꾸려면 그렇게 연결이 힘들죠. 그래서 다들 맞아요.
번거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바빠요. 적응도 해야 되고 하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차일피일 미뤄졌던 건인 것 같은데요. 그럼 2회 이상이 미뤄졌으면 정신이 없어서 실효된 사실도 모르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실효가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미납이다. 실효돼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음 먹으셨던 게 월급날 맞춰서 왜냐하면 2달 치니까 30만 원씩 두 번이 60만 원이에요. 내 월급날에 맞춰서 부활해야지 했는데 월급날이 25일이었고요. 25일날 부활하려고 하셨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으셨고요. 검사 결과가 대장내시경 처음 받았는데 암이 초기에 발견됐다는 게 어떡해요. 네, 치료된 날짜는 6월 1일이고요. 건강검진 결과가 6월 10일 날 나온 거예요. 자, 일단은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이 됐다. 근데 초기에 발견되셨으니까 일단 치료될 가능성이 높으니 다행입니다. 다행은 다행인데 보험이 그 능력을 상실한 실효가 된 날짜가 6월 1일인데 건강검진 결과가 6월 10일에 나왔다는 건 실효가 됐으면 보장을 못 받으니까 이거 큰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실효는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약관을 자세히 보면 소비자를 돕는 내용이 정말 많이 있어요. 부활은 소비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독촉 기간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납입 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 그 다음 날에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독촉 기간을 그 이후에 14일 이상 기간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에 해지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보험이 실효된 날짜가 6월 1일, 건강검진 결과는 6월 10일에 나왔어요. 그러면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얼른 납입을 하면 보험 부활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얼른 납입하셔야 되고요.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납입을 한 이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보험회사는 실효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약관 안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차근차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내용은 14일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등기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등기는 보통 소비자가 직접 수령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도달하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서명과 함께 수령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등기가 언제 도달되었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효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 등기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느 시점에 등기를 보내게 됩니까? 보험회사는 사실은 원래 원칙상 우리 방금 읽었죠.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실효가 되기 14일 전에 등기를 보내야 돼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실효가 된 이후에 등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카운팅이 되죠.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이 6월 10일이어도 등기를 받은 날이 14일이 카운팅이 다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등기를 받지 못했어요. 보험회사는 보냈지만. 그래서 왜 여러 번 반려됐다가 다시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럼 받아서 수령을 했다라고 사인을 한 그날부터 14일이 정답입니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등기는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약관상 실효가 되기 전에 보내야 하지만 그렇게 보내는 회사 없어요. 일을 정말 잘하는 분이 서둘러 보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수령 날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등기를 수령해서 실효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14일입니다. 그래서 등기 수령 날짜를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분은 보험을 부활시키고 보장도 다 받으셨겠네요. 어때요? 네. 7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꼬박꼬박 불입하면서 소중히 가져온 보험이셨대요. 암보험금이 1억이나 있었고요. 이번에 회사 이직으로 월급 통장이 바뀌는 바람에 자동이체를 놓쳤던 건데
이분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두 분 전문가를 만나서 진짜 다행입니다. 이거 1억을 못 받았으면, 아니 1억보다도 7년 동안 꾸준히 납입을 해온 이게 한순간의 실수로 막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월급 통장 바뀔 때 혹은 자동이체 통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놓치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 나누면서 나 너튜브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 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OBS 라디오 너튜브에 올라간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쇼츠죠. 약관이 중요한 이유 김소미 전문가가 말한다. 아니 저는 그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험 약관 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셨던데 네. 저는 고3 수험생 때도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공부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래 하지 않았어요. 바짝 한 1, 2년 정도 공부하면 누구나 되실 수 있고요. 근데 다들 너무 바쁘세요. 그러니까 보험 약관 공부할 시간 없다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손이 떨리는 비싼 강의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사실은 공부를 하고 난 뒤로 저는 제 옆에 계신 분들 못 받는 보험금 없게 해드릴 수 있어 너무 소중한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젠 제가 강의를 하죠. 하지만 비싼 돈 주고도 못 듣는 경우가 많죠. 저희는 그 네. 비싼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앞서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약관을 자세히 봐서 소비자를 돕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부활시키고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약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보통은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작은 차이로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를 얘기해 줍니다. 약관은 정말 10번을 말해도 정말 중요하고요. 네. 방금도 저희가 앞에 얘기 드렸지만 휴대폰 살 때도 상품 설명서 안 보죠. 음. 근데 막상 보게 되면 이런 기능이 있었네? 음. 이렇습니다. 비슷해요. 보험 약관이 되게 두꺼워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엄청 싸우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약관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보험은 다른 금융 상품과는 좀 다르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각각 다른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은행 입출금 통장만 하더라도 엄마 통장을 아들 이름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보험회사는 돈을 납입하는 계약자 따로, 보장받는 피보험자 따로, 또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 따로 각각 모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맞아. 예, 그것처럼 여기에도 약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미스테리하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네, 약관의 저희가- 비밀. 저희가 1부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자, 수익자가 다르면 계약자, 수익자 각각 모두에게 등기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자에게만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만약 수익자, 계약자가 한 집에 살고 있으면 수익자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네. 주소지가 각각 다른데 한 곳에만 왔어요. 네. 그럼 이것도 보험사의 잘못이겠네요. 보험회사 잘못인가요? 이게 보험은 네. 이게 주소 변경이 좀 중요해요. 어. 예, 주민등록번호보다 더 중요해요. 네, 그리고 보험에서는 네, 맞죠. 이게 보통 결혼을 해서 출가할 경우 본가에서랑 주소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필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구나. 네,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정말 보안이 중요한데 음. 보험은 이 주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번호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보험에서 주소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네, 등기 도달 때문이고요. 실효가 된 계약도 등기 도달 시점부터 14일 이후가 진짜 실효가 되죠. 계약자, 수익자 모두에게 등기 도달 시점을 말합니다. 때문에 계약자, 수익자가 다른 상품일 경우에는 계약자, 수익자 모두 등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한 명이라도 못 받았으면 안 된다라는 네. 거네요. 정답. 주의하셔야 돼요. 계약자가 엄마, 수익자가 딸일 경우에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계약자, 수익자 모두에게 등기가 수령되었다고 해석이 돼요. 하지만 다른 경우 각각 도달 시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계약자에게 14일이 카운팅 되는 것처럼 수익자도 등기 수령 날짜로부터 14일이 카운팅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안전장치로 계약자, 수익자를 일부러 다르게 해드려요. 사실 계약자, 수익자가 다르다라는 게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장치 하나 더 있더라면 그걸로 받아야 될 금액이요. 몇백, 몇천만 원이라면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할 거는 다 나눠본 것 같은데 혹시 강조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약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약관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가가기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러니까 내 옆에 보험 계약을 도와주셨던 담당자분들, 설계사님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나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를 사실은 보험은 들어놓고 땡이 아닙니다. 들어놓은 이유 하나죠.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해놓은 건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 설명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이 실효됐을 경우 보장받기 어렵다. 최대한 빠르게 부활해야 한다. 둘째, 한 끗 차이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약관이 중요하다. 셋째, 보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주소지가 각각 다를 경우 등기일 도달 시점이 중요하다. 네. 자, 내일 방송 예고도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돈을 지키는 경제 사이다 시간은 답답한 경제 상황을 시원하게 타파해 나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